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기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간밤 미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중동의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 오늘 오전에 2,7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결국 2,696.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28% 오른 787.44에 장 마감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고요. 개인 홀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아직도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고민거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보시죠. 살만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요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분이시죠. 민경철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조금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엔비디아가 4%의 상승폭 보여줬고요.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꽤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특히나 더 올랐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고요. 9월, 11월, 12월까지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증시에 선반영돼서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연이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식되고 중동 전쟁 리스크가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불식되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되는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어제 9월달 들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엄청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0.25%가 아니라 0.5%의 금리 인하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또 뭐 돌발 악재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또 나스닥 지수,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또다시 조정 파동을 겪고 우리 많이들 경험하셨듯 이중바닥 W 반등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꺾인다면 단기적으로는 차익권점으로 접근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 이제 8월 5일, 8월 6일 확인을 했기 때문에 8월 초 만들어진 그 저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러준다면 그 기회를 또 이제 놓치지 말고 또 공략해 나가는 전략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반도체 지수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900포인트 그리고 5,200포인트의 변곡을 이탈했었던 미국 반도체 지수가 5,200포인트를 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한 달 동안 무너졌었던 미국 반도체 지수가 다시 9월, 11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드라마틱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위로는 이제 5,600포인트에서 5,700포인트 수준까지의 이제 추가 상승 이어지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5,600포인트와 5,700포인트의 변곡을 이탈했는데 다시 5,200포인트를 탈환했기 때문에 위로 상방 우리 미국 반도체 지수 기준 5,600포인트, 5,700포인트까지 상방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엔비디아 하면 HBM이고 HBM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이
상승의 수혜를 좀 가장 드라마틱하게 좀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이닉스 주가 추이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가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25만 원 부근에서 15만 원까지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정말 공포스러운 한 달간의 폭락이 있었는데요. 이제 8월 5일이었던 이제 블랙 먼데이죠. 코스피 지수의 하락 서킷이 발동되고 지금 1주에서 2주 정도 빠르게 20만 원 부근까지 회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비디아가 더 올라간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더 올라간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나스닥 반도체 기업들의 훈풍이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위로 20만 5천 원짜리 그리고 21만 원 가격대 그리고 과거에 이제 22만 5천 원 변곡을 자, 이거를 우측으로 표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2만 5천 원 가격대까지의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8월에서 9월 달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직전에 우리 이탈했었던 가격대 저항대 조정받고 눌렀다 반등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9월 어떤 악재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이고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게 타결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 달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빅스텝으로 진행한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가가 무너지는 그림도 9월달 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위로 21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수준까지 당분간 추가 시세 이어가는지 여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이제 변곡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마이너스 10%가량의 하락 서킷이 걸리고 지금 2,400포인트 근방에서 2,700포인트 부근까지 300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당분간 2,800포인트 부근 그리고 직전의 고점 부근인 자 2,900포인트 수준까지 다시 이제 회복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위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가 2,700포인트 부근으로 해서 밑으로는 2,600포인트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주시고 2,600포인트를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2,400포인트 부근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이중 바닥 자리를 저점 매수 기회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자, 당분간 795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795포인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92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그 가격대를 이탈하고 폭락하고 지금 795포인트 가격대를 좀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금 눈치 보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자, 이제 위로는 795포인트 돌파 여부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는 755포인트 가격대를 돌파하고 그 캔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78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코스닥 지수 기준 755포인트의 지지 반등 여부 확인해 주시고 위로는 795포인트 돌파 여부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미증시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요.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돌발 악재에 늘 대비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오늘 또 제가 여쭤보려고 준비한 종목이 있죠. 앞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반도체주 중에 하나인 가온칩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올라줬고요. 또 특히나 오늘장에서 불을 뿜어냈습니다. 무려 16%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힘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진입하는 건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긍정적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100%가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가 10% 하루에 빠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밑으로 손절 대비 위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초입의 자리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 업황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광풍이라고 하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 하이닉스, HBM, 시스템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반도체 광풍이 계속된다면 가온칩스 종목도 우리 반도체 설계 관련된 수혜주로서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이제 3월달 고가 영역대를 보면 13만 원 가격대입니다. 근데 지금의 가격대가 4만 원 부근까지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65% 정도의 낙폭을 선제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제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3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대략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65% 선제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빠질 가능성보다는 이번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 자리 39,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65% 이상의 폭락을 선제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큰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유입됐다는 것은 매수세가 바닥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왜 유입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미래 시점의 결과로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기준으로 이제 저가 자리 48,850원. 우리 시청자분들 좀 기억하시기 편하게는 48,500원 가격대 위로 오늘 630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48,5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과거 12만 원 구간에서 이제 3분의 1 토막 조정받고 이제 48,500원짜리 위로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관련주로서 단기 상승 도모해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만 잘 잡는다면 지금 대응에 봄직할 그런 초입 자리에 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48,500원 기준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살만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좌상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저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함께 하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살맛 나는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삼양식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7만 4천 원에 비중은 15%인데요. 불닭볶음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발표도 있는데요. 오늘 종가는 52만 5천 원으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경에 70만 원 위로도 올라와준 이력이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삼양식품 종목이 광풍을 일으키긴 했어요. 근데 그 광풍을 일으킨 시점이 3, 4개월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고점 찍고 자칫 잘못해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저는 8월 달 저점 자리를 이탈하면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인 57,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면 저는 본전권
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 지지선 얼마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삼양식품 종목의 기업개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자 21년도 동사 매출액 6,400억, 영업이익 650억에서 1년 만에 매출액 9천억대, 2년 만에 매출액 1조 2천억대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사람이 사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삼양식품이 라면을 해외 시장 수출한다는 모멘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일정 수준 양을 뛰어넘는 매출액의 증가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크게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의 과대납폭이었던 올해 1월 달 저점 자리가 약 17만 원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17만 원 정도 가격에서 실적이 증가된다라는 모멘텀과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 긍정적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17만 원이었던 주가가 3배, 거의 3.5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70만 원까지 정점을 찍고 지금은 고점과 저점이 점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 세 글자로 우하향 추세. 다른 말로는 역추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이 급등할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마음 뜨거움과 큰 수익을 안겨주었던 수백 %의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지만은 지금은 정점을 찍고 전성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밑으로의 가격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8월달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캔들의 저점 자리, 이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캔들의 저점 자리가 이제 이 캔들이 48,000 정정하겠습니다. 48만 6천 원 정도 가격이 종목의 저점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손절가 48만 5천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우리 신라님 평단가 57만 원 부근과 그리고 고점 자리가 점점점 낮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65만 원까지는 힘들고요. 이번에 윗꼬리 달고 조정받은 자 57만 원에서 60만 5천 원 정도 가격대를 앞으로 이제 역추세 구간에서의 목표가 저항대 이제 매도 타점으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밑으로는 48만 5천 원짜리를 이탈하면 그동안 수백 % 올라간 것에 대한 이제 조정 파동이 추세 이탈로 인한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크게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나 기간 조정 박스권 구간이 좀 오랫동안 우리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바닥에 매집하기 위한 기간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손절가 48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전략은 57만 본정권 그리고 60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약수익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가에서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저점이 확인이 됐죠. 이 저점 자리 48만 5천 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본전가인 우리 57만 원에서 60만 5천 원 사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또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까지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신한지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4,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 선보이면서 한 차례 크게 뛰어오른 이력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 극대화하려면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지주사 종목들은 저 PBR 관련된 테마 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연초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하반기 정부에서 이제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저 PBR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종목은 어쨌든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점 부근까지 좀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라님 평단가 54,000원 대비 수익권에서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목표가는 직전에 차익 떨어진 캔들, 윗꼬리 가격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가격대인 65,500원짜리와 64,000원 가격대까지의 단기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이 지금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신한지주 종목도 이제 계속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이지만은 이제 작은 그림에서는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받고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저점 자리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 65,000원 가격과 64,000원 가격에서는 과거 기준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나왔던 저항대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64,000원까지 일단은 시세 노려보시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추세 하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 종목이 증시가 폭락했을 때 만들어진 캔들의 밑꼬리 자리가 51,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공략 기회는 우리 시청자님 공략하신 가격대처럼 5만 원 초중반 가격에서 저점 매수 기회, 재공략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연말 연초까지 우리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상단 라인대를 돌파하고 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65,000원, 64,000원짜리 이제 고가 꺾일 때 매도 대응하고 다시 5만 원 초반까지 눌렀다 반등한다면 네, 여기서 손절 짧게 잡고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좋은 테마와 이슈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닥에 위치해 있는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선 단기적 목표가는요. 65,500원에서 64,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눌렸다가 또다시 반등하는 자리가 온다면요. 5만 원 초중반 자리에서 재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휴니드요. 네, 휴니드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40%고요. 평단가가 1474원이요. 네, 단가는 1474원, 그리고 비중 40%. 오늘 장에서도 꽤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쭉 내려가고 있는 듯한데요. 시청자님 혹시 오늘 어떤 게 가장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지 전문가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테마를 타고 한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문가님.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정말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야기하신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될지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지금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조차도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면 방산주가 올라간다라는 메커니즘은 항시 유효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폭등한 고점에서 내가 추격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저점에 잡아놓고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느냐에 대한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층간님께서 마이너스 거의 20에서 25% 정도 이제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이제 좀 처분해야 되는 이슈가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더 기간 보유를 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유는 가능해요. 보유는 가정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드릴 건데요. 먼저 휴니드 종목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간 최근 3개년도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뭐 100억대 정도 잡혔던 기업인데, 자,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매출액 300억 정도로 조금 부진하고 영업 손실이 좀 발생되면서 시가총액 한 1,000억 원대 기업 대비해서는 기업 가치적인 부분은 문제 없다,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적자된 부분들 2분기, 3분기 연말까지 다시 적자 전환된 거를 흑자로 되돌려 놓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재무적 관점에서는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이제 기업 가치는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든 고평가돼 있든 주가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전쟁 리스크 부각되고 지수가 빠질 때 이제 오히려 지수가 급락할 때 크게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리고 HBM,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저점에서 막 20, 30% 이상 단기 급등 나오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방산주는 지수가 폭락할 때 이제 너무 공포스러웠던 폭락장에서 오히려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었던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빠지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란이 피해 보복을 예고를 했는데 이제 한 글자로 전문 용어로 뭐 쫄면이 생각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뭐 취했는지, 어쨌든 보복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란이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그런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마스랑 특히나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제 예고한 보복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24시간 이내 보복이 있을 것이다, 48시간 이내 보복이 있을 것이다, 긴장 국면을 엄청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와 공포가 줄어듦에 따라서 주가도 자연스럽게 좀 수급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전쟁 테마주들의 흐름이 이번에 이제 협상 앞두고 긴장 완화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불시에 미사일 쏘고 도발 일어나고 뭐 이렇게 또 증시가 빠질 타이밍이 되면은 또 이제 도발에 대한 부분들이 또 테마주 형태로 휴니드 종목에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번에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휴니드 종목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좋아야 되는데, 휴니드 종목은 지수가 빠질 때 급등했던 종목이라서 지수가 반등할 때 상승 이어갈 때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큰 손들이 가격을 어디서 끌어올렸는지를 보니까, 자, 여기 대량 거래 터진 자리 8월 2일 이제 시가 자리 저점 자리가 대략 6,590원 정도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 종목의 큰 손들 세력들이 3거래일 동안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그 자리가 6,590원 자리라고 한다면은, 자, 이번에 지수가 올라가고 반도체 훈풍 이어지고 엔비디아 폭등하는 동안 휴니드 종목은 이 6,59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면은 그 자리를 이탈시켰을 때 끌어올린 자들 또한 물리게 되는 그림보다는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기준 캔들을 6,500 구간 그리고 6,600원 가격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휴니드 종목이 좀 길게 보면 6,500에서 6,6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지수가 무너질 때 한 번 더 폭락할 때까지 한 번 더 상승 턴을 좀 도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6,500, 6,600짜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여기서 이제 평단가를 한번 낮추신 다음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갭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던 8,400원짜리 그리고 8,700원짜리를 좀 아쉽지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폭등하고 지수가 너무 크게 올라오면서 여기서의 변곡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평단가는 이 고점 부근 대략 1,400원 정도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단기 목표가 전략은
8,400에서 8,700 돌파하는지 먼저 확인하자. 그리고 그 가격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전략이 10,000원에서 1,300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밑으로는 6,500, 6,600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평단가를 한번 낮춰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목표가 전략은 8,400, 8,700 그리고 동 가격대를 돌파 못하면 일단은 추가 매수 비중은 정리하고 무너졌다 반등할 때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8,400, 8,700의 저항대 변곡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이제 2차 목표가 10,000원에서 1,300원 가격인데 추가 매수를 안 하시면은 이제 본정권 매도를 목표로 하시고 이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신다면은 다음번 이제 방산주로 부각될 때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휴대주 종목이 시간은 걸리지만 뭐 러시아 전쟁이 터지거나 북한이 도발하거나 할 때 과거 기준입니다. 미래 시점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자 20년도 15,000원, 그다음에 21년도 대략 9,900원, 그다음에 21년도 연말에 대략 10,000원 정도. 잠깐 이제 그리고 이제 22년도 5월 달에 대략 11,000원 정도로 좀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쟁 이슈 부각되거나 북한이 도발하거나 했을 때 계속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을 때 잘 대응하셔가지고 나중에 지수 빠질 때 전쟁 리스크 부각됐을 때 다른 사람들 종목들 이제 무너질 때 그때 익절 기회를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6,500원에서 6,600원 선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평단가 낮추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1차적으로 단기 목표 8,400원에서 8,700원 잡아보고요. 그리고 돌파한다면 10,000원에서 1,300원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리고 있어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바디워시요. 네,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 정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돌파구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 무료 공개 방송 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많은 정보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여러분들께 특별한 살맛나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민경철 전문가님의 지난 살맛나주 수익률 탑5부터 보고 오시죠. 롯데 손해보험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4.8% 오르면서 최고가 2,985원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KG스틸도 8.5%, 극동규화는 6.3%대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더 큰 수익을 향해서 목표가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 살맛나주의 AS도 겹해봐야겠죠. 민경철 전문가님의 지난 살맛나주 8월 6일에 소개해 주셨고요. KG스틸입니다. 목표로 잡은 6,500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5%의 최고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최고가가 5,970원까지도 오르기도 했네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KG스틸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KG스틸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진행해보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목표가까지 이제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KG 스틸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돼 있던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부분들 때문에 철강주 주가가 사실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견고한 기업이니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가격 6,5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라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6,500원짜리를 돌파하면 이제 차트상 크게 봤을 때 7,000원 수준까지 이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6,500원 목표가 전략 그리고 부분 수익 실현 이후에 남은 수익분은 추가 시세 7,000원 플러스 구간까지 좀 추가 상승 도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6,500원 잡아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 7,000원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목표가까지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살맛나주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전문가님. 화요일에 살맛나주,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그 친구,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살맛나주 시간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는 어떤 아이돌이나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누구 있으십니까? 저는 제 평생의 첫사랑 수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뭐 딱히 뭐 최근에 워낙 아이돌 분들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뭐 블랙핑크 재계약 뭐 하냐 마냐 그리고 방탄소년단 뭐 군대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이슈들 굵직굵직하는 것들만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1년 동안 저점 부근에 위치했다라고 좀 사료가 돼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은 자 이제 JYP 엔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전문가님께서 이제 살맛나주로 엔터 섹터를 준비해 주신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챙겨와 주셨는지 더 궁금한데요.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엔터주가 바닥이 그동안 확인됐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우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저점인지 저도 궁금하고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도 궁금하고 특히나 기존의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엔터주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50% 이상, 반 토막 이상의 손실이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대형 엔터주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급락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약에 대한 문제들,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한류 열풍과 특정 스타가 발현되더라도 그 유효 기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7월달, 6월달까지 정말 막 수익을 크게 내다가 이번 폭락장을 겪으면서 이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이제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엔터주 또한 전성기를 찍고 지금은 조금 자포자기 상태, 좌절의 구간에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점 매수가 아니라 저점 매수를 좀 선호하는 관점에서 JYP 엔터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22년도 6월 23일 차트 보면요. 자, 47,400원까지 낙폭을 크게 확대했었는데요. 그동안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4만 원까지 주가가 3배 정도의 급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번에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상승을 반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상승했고 1년 동안 폭락했고 지금은 이제 지지난주죠.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만들어진 캔들의 저점 자리가 48,000원 정도 가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자, 동 종목의 최근 2년간 저점 자리 22년도 6월달 저점인 47,000원 자리를 손절잡고 현재가 자리 51,500원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법하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을 써서 이 종목을 14만 원, 15만 원까지 가격을 몇백 퍼센트, 150%, 200%가량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그 시세가 다시 리셋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자, 저점인 줄 알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어디가 저점인지를 명확하게 딱 그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폭락장이 왔고 밑꼬리가 48,000원에서 다져졌고 저점을 확인했고 그리고 2년 전 저점이 47,000원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JYP 엔터에 우리가 모르는 더 악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호재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은 밑으로 47,000원의 손절가만 자꾸 대응하신다면 2년 만에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위로는 큰 상승을 도모해 갈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JYP 엔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엔터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 확산, 엠폭스 확산, 전염병이 확산된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하면 화장품 관련주들, 뭐 여행 관련주들, 엔터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주로 이제 무너졌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 전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뭐 그 여파가 좀 화장품 관련주나 엔터주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JYP 소속 아티스트가 8월달에 이제 복귀를 했고 또 연말까지 있지라는 이제 또 걸그룹이 또 복귀를 하고 콘서트나 앨범이나 이런 부분들로 매출액이 또 새로운 또 도전을 또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있지의 복귀, 연말 복귀가 JYP 엔터의 어떤 재무제표 실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잡힐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반기 우리 소속 아티스트가 다시 복귀한다라는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연말에 또 이제 앨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콘서트를 열어서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연말까지 또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 복귀에 대한 모멘텀이 바닥에서 저점 매수세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 전략은 14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크게 상방을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이지만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5만 6천 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만 7천 원 손절가,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5만 6천 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섹터 전성기 후에 내려온 지금 상황입니다. 2년 만에 찾아온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JYP 엔터 손절가만 잡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잘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손절가 4만 7천 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상방이 크게 열려 있기는 하지만요. 단기적으로 5만 6천 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살만나주 JYP 엔터였고요. 다음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해운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덕분에 최근에 잘 가기도 했던 그런 섹터인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까 휴니드 종목 방산주에 대한 상담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해운주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후티 반군에 대한 홍해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중국과 베트남 간에 또 이제 남중국해에 대한 또 군사적 리스크도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뭐 시나리오에 따르면 뭐 어떻게 보면은 가설입니다. 가정에 따르면은 또 이제 TSMC 반도체 패권을 또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대만 공습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의 또 전쟁 리스크 또 이런 이제 글로벌 해운 운임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 전쟁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언제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인 가운데 하반기까지 이 해운 운임 상승세 그리고 이제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해운주들의 호실적이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대한해운 종목은 기술적 관점에서도 저점 자리, 그리고 재무적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해운 종목 우리 조정 줄 때 저점일 때 전쟁 리스크가 불식되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물량 확보해 나가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해운 종목의 재무 추이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에 기업 개요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2021년도에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6천억, 그리고 23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1분기 동안의 매출액이 5천억 정도, 그리고 1분기 동안의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로 작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2,500억의 영업이익을 벌었던 것에 비해서 자,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4분의 1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다. 그리고 동사에 이제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대략 1,900억에서 2천억 정도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대한해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면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2천억이다.
이렇게 해운운임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대한해운 종목의 영업이익은 대략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1년 동안 매출액을 제외한 비용 다 제외하고 이제 순수 영업이익으로만 3천억에서 4천억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가치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증가된 건데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6,200억 정도로 1년 동안에 올 한 해에 벌어들일 영업이익만 3천억에서 4천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의 6천억은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갑자기 전쟁 종결돼서 해운운임 급락하고 어제 해운주들의 적자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만 되더라도 3분기, 4분기까지 동사의 영업이익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예상된다. 그에 반면에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의 실적이 내년 3월 달에 공개가 되는데 그러면은 감히 예상을 해본다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나 작년보다 더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실적 모멘텀으로 내년 연초까지도 이제 상승 동력이 유효할 수 있다. 이런 예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 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4,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이번에 작년 이제 폭락장을 겪으면서 10월 달 폭락장을 겪으면서 1,600원까지 폭등했다가 3,100원까지 또 90% 정도의 폭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다진 자리가 1,470원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1년 전에 비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74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가 이하 가격 저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점 매수 진행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 전략은 이제 큰 그림에서는 3,000원 부근 그리고 더 작은 그림에서는 2,500원대 더 작은 그림에서는 2,300원까지도 이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목표가 전략 2,170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이번에 이제 한번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던 캔들의 이제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저점이 확인된 자리가 올해 4월 18일 1,740원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폭락하고 무너졌을 때 8월 5일 만들어진 저점도 1,74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자, 첫 번째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부근을 깨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1,470원 자리가 기준 캔들이다. 여기를 안 깨면 이제 저점의 물량을 모아 가시다가 한번 또 시세가 나올 때 50에서 70% 많게는 90%까지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에서 물량 확보하시고 오늘 제시해드린 단기 목표가 2,170원 플러스 가격을 목표로 수익 실현 기회 잘 도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들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내년 연초까지 실적 모멘텀으로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바로 대한해운인데요.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안 될 때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40원, 그리고 목표가 단기적으로 2,170원 봐보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JYP 엔터와 대한해운 살펴봤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 전략을 세우고 가야겠죠. 내일장 저희 어떻게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예상보다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요소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9월, 11월, 12월 연속적으로 3연속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0.75%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인데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어떻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나오면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동의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또 하락 반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현 시점 기준으로 미국 반도체 지수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4,200포인트까지 올해 4월 달 저점 부근대까지 한 달 동안 폭락하고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900포인트를 당분간 지켜주는지 그리고 5,200포인트의 변곡을 지금 돌파 시도하는 중인데요. 엔비디아의 광풍 상승, 미국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방 5,600포인트에서 5,700포인트 수준까지 우리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다면 나스닥 지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엔비디아도 시총 2위인데요. 우리 하이닉스도 시총 2위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AI, 반도체, HB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시총 1위 애플과 2위 엔비디아가 이제 이끌어 나가듯이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5,600에서 5,70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고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21만 원, 22만 5천 원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윗꼬리 달고 꺾이느냐를 가지고 이번 상승이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더 높은 수준대까지 추가 상승을 가져가게 되는지 9월 금리 인하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포인트를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지수에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900포인트 지지해 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 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요.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